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매수가는 12만 8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40%네요. 대표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7% 가까이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점에서 손실 중이신 것 같습니다. 비중도 꽤 크고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지금 어제 보니까 올랐는데도 11만 2천 원이에요. 네. 이제 보통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잘못 고른 경우. 이거는 정말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목은 괜찮은데 이제 타이밍, 네. 단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 뭐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근데 이제 이거는 후천적인 건데 비중 조절에 실패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데 제가 종목을 쭉 여러분들 상담하는 걸 보면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손절을 해라. 아니면 이건 더 사야 된다.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종목의 문제였느냐. 그러니까 사양 산업의 업황의 문제였느냐. 아니면 뭐 대부분 그런데 상담하시는 거 100개 보면 90개, 1000개 중에 990개가 거의 그래요. 단가가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저는 뭐 가격 부분은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비중이 적다면 혹은 비중이 형태였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역량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종목은 다행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저는 12만 원 정도 충분히 회복 여력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마크업 부분에서 요 주식을 뭐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하청업이라고 그러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라고 그럽니다. 그걸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본인이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폴리실리콘, 실리콘 생산, 웨이퍼 생산.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웨이퍼까지 생산하는 게. 그걸 가지고 생산된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 회로도를 그려서 이게 이제 과정, 연마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를 그런 걸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도 혼자 다 하고 하이닉스도 혼자 다 합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DRAM 같은 경우 혼자 다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전문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데 국내 메모리 업체 중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삼성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미국 공장에 같이 진출한다든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때 지금 뭐 정부에서 170조 투자하냐 마냐 하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국내에 한 5개 정도가. 그때 꼭 필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몇몇 소재 및 장비 회사 중에 이오테크닉스는 하나마이크론하고 레이저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레이저 마커 파트에서 이오테크닉스는 그쪽으로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이런 거죠. 쇠 깎고 쇠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기계 장치 산업에서 전기 자동차로 건너가는데 거기에 이제 뭐 브레이크에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고 중앙선을 넘으면 센서가 부착돼서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첨단 브레이크, 디지털 브레이크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ADAS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회사는 살죠. 그렇지만 그냥 쇠나 깎고 그런 정통적인 하는 회사는 사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죠. 납건전지나 그냥 만들려던 회사는 사장되죠. 빨리 업황을 바꿔서 2차 전지 쪽으로 건너가는 리튬이온 전지 건너가는 회사는 대표적인 살아남은 회사가 LNF 같은 경우예요. 세계 최고의 납건전지 1위 양극 활물질을 했던 회사인데 결국은 회사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오테크닉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잘된 케이스예요. 문제는 40% 주식 비중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이 12만 8천 원이잖아요. 요 가격이신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찍고 오른쪽 어깨에서 물리신 케이스에서 이거 40% 비중이니까 손절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비중이 지금 뭐 15%나 이 정도에서 20% 있으셨다면 제가 뭐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더 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더 사시면 여기서 10% 더 사봐야 4개가 갖고 있는 거에서 겨우 4분의 1 정도밖에 물타기도 안 되니까 효과도 없거니와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걸 잘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삼성전자라든가 파운드리 쪽으로, 그러니까 디램에 특화되어 있는 하이닉스는 좀 제외입니다. 특히 이쪽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으로 갈 수 있는 쪽 장비 소재는 다음 주부터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12만 원은 충분히 회복할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물량을 늘리기 어렵잖아요. 좀 갈등이 되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업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정부도 25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러지. TSMC는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희소식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삼성전자나 이 정도 상담할 때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대만이 가뭄이 오래됐어요.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라든가 용수, 공업용 용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정용 전기를 셧다운 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TSMC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없을 정도만큼 반도체 공장을.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굉장한 지금 이 기회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이게 가뭄을 천재가 됐을 때 이걸 대형 비즈니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외국 회사들은 더 주문 주기가 좀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거죠, 사실.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하는 것이 미국 정부 요청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인프라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오테크닉스나 관련된 이런 장비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도 다음 주 이재용 회장님 아마 미국으로 이제 어떤 뭐 가석방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47,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50%, 첫 번째 시청자님도 40%였는데 네. 우리 이번 시청자님도 50%의 비중입니다. 어제 장에서 5% 넘게 하락 마감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쪽 업황도. 네. 아시다시피 이제 업황도 이쪽도 뭐 응용 소프트웨어 가지고 키네마스터라는 동영상 편집기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꽤 좋은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 괜찮고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종목은 괜찮은데 두 가지가 좀 잘못된 케이스시죠. 첫 번째,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단가가 높다는 거는 결국은 추격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한번 잠깐 볼까요? 네. HTS 한 번만 잡아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주식이 작년에 11월 달에 매수 기회가 이 10,000원이었네요. 그렇죠? 작년에 네 배가 11월 넘게 올랐네요. 네. 10,000원이었는데 이 10,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수개월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4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6개월 동안 뭐 10,000원, 12,000원에서 머물렀다. 여기 또 다시 기회가 9,000원, 10,000원에 있었죠. 뭐 순간 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충분히 매집할 기회를 주고 이 올라간 다음에 지금 이제 6만 원 엊그저께 63,000원 3월 17일 날 정확하게 63,000원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63,000원을 순간 찍은 게 아니죠. 보시면은 몇 번을 찍었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렇죠? 세 번, 네 번. 충분히 찍었는데 그 앞에서 첫 번째 찍었을 때 대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보시면은 63,000원 찍었을 때 대량 거래량이 한 번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호재 발표라든가 이런 걸 나와가면서 사람들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앞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미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시장 전에 먼저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4만 원인데 이런 주식이 다시 가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50%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절반은 물타기를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75%가 돼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완전히 그러면 몰빵 투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어요. 주식이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주식이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비중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들락날락할 때 윗골이 다는 패턴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럴 때마다 손실 금액이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톡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대부분 못 갖고 있고 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종목을 잘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중 조절의 실패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거 소식을 듣고 이런 게 사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부분만 아셨더라도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6만 원 갔을 때 호재 터트려 놨을 때는 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비슷한 류의 미국의 핀듀오듀오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큐자인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너존 비지텔, 한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요즘 다 이렇게 이제 좀씩 떨어지고 있죠.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즉 컨텐츠라든가 소프트 파워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4월달, 5월달 철강주, 건설주 전통적인 굴뚝주들에 비해서 이쪽은 이미 시세를 해먹고 내려온 케이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거니와 좀 가격 회복도 반등이지만 추세 상승은 다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비중을 어떻게 줄이실 건가, 과감하게 줄이시고 갈아탈 건지 그 부분을 좀 결정하셔야 되지 않나. 아니면 갖고 간다면 조금 길게 롱텀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장이 그 기회를 다른 쪽에서 저는 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를 하신다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매도해 보시고 교체 매매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두산 퓨얼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52,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자, 어제장에서 두산 퓨얼셀 39,450원에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그래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 두산 퓨어셀 이제 이거 참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수습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되셔서 네. 지금 상담 이제 받으시는 건데 보통 이 아까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15%요. 예, 15%면은 그런 대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도 어차피 국내 시장이 두산 퓨어셀 방식의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생산되는 이 연료전지가 거의 국내 지금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캐파는 커집니다. 이쪽 시장이 캐파는 커지는데 두산 퓨어셀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하고 나눠 갖는 형태가 돼요. 근데 두산 퓨어셀이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SK 쪽이 이쪽이 이미 해외 지분 투자부터 시작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쪽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성장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두산 퓨어셀은 이미 그 기세를 한번 좀 다 해먹은 것은 사실이에요. 한번 잠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죠. 코로나 지수 때가 5,000원이네요. 5,000원짜리 주식이 만 1년 만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올 1년만도 아니 6개월 만에 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1,200%예요. 그리고 다시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수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무너진 케이스죠. 그러니까 매도 기회를 줬느냐 안 줬느냐를 봤을 때는 앞에서 충분히 준 케이스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회복이 됐는데 이 주식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해 먹은 상태에서 일정 부분을 좀 털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절반 정도를 매도한 100억을 갖고 있어 있다면 1,00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산 퓨어셀이 말이 두산이지 두산그룹이 아니에요. 네. 이미 두산그룹 일가가 두산 밥캣이라는 본인들 주식을 채권단한테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담보물건으로 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채권단한테 사실 기증을 했습니다. 증여 형태. 왜냐하면 채권단이 뭔가 내가 더 두산중공업이나 아니면 너희들 개인 재산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꼬리 잘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쪽 팔을 내준 게 누구냐면 바로 두산 퓨어셀이거든요. 그룹의 미래 성장성을 채권단한테 사실 내준 겁니다. 그래가면서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주식이 한참 좋게 올라가죠. 가자는 개편이라고 돈 누가 빌려줬습니까? 산업은행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증권사들 자기들 그 투자금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빌려준 회사들이 바로 옆방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뭐를 만들고 있어요? 리포트, 증권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물론 격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채권단 입장에서 이게 큰 돈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다른 쪽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정 부분에서는 매매는 하지만 투자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미 잘 일정 부분은 저는 팔아먹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간도 걸리거니와 시장은 올라가는데 소외시켜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좀 떨어지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올라가는. 물론 강력한 리바운딩이 이번 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리고 성장이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은 기다릴 거예요. 그랬다가 5% 정도를 더 매집, 지금 말고 3만 원 정도 온다면 매집, 아니고 그 다음 올라간다면 현재 그 정도 갖고 있는 형태. 그런데 이건 내가 단타 매매로 봤는데 아주 안 좋게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엎어야죠. 그리고 이 장은 이제 2차 랠리가 한번 지금 다시 3,200, 150 전후잖아요. 올 때는 또 화려하게 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 잘 찍으면 돼요. 이 정도라면. 왜 15%잖아요. 그럼 다른 쪽 큰 사이즈 종목은 30%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을 내려서 20% 입었다. 그럼 30%짜리 잘해서 10% 수익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내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런데 이 가격에 사신 분은 절대 장기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장기 투자자는 이 가격에 안 삽니다. 훨씬 이런 종목을 사서 언제 팔을까를 물어보셨는 거죠. 3분의 1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감하게 없고 다른 쪽, 되는 쪽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매도를 해보시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2만 8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자, OCI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그래도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두산 퓨어셀, OCI 뭐 종목들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OCI도 연초에 이미 코로나 때는 26,000원. 그리고 연초에는 작년도 이맘때 1년 전에는 4만 원 전후 3만 5천 원에서 무려 뭐 3개월간 매수 기회를 줬죠. 그만큼 시장은 올라오고 있었는데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구조조정에 성공해서 그 4만 원짜리가 얼마 전에 1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만 6천 원, 11만 6천 원이지만 여전히 수익률은 200%가 나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제가 OCI를 4만 원에 샀다. 큰 자산 한 40% 정도를 평균 단가, 그리고 팔고 한 3분의 1 남아있다. 즉 10억 원인데 아니 뭐 100억 원인데 300억이 돼가지고 지금 200억 원 수익 실현하고 100억 남아있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분이 더 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제가 파는 게 유리할까요? 심리적으로 제 얘기는 똑같은 주식이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언제 팔아도 수익 실현입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따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물려있는 상태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후달리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보니까 지금 12만 8천 원인데 11만 6,500원이니까 만 원이 좀 빠졌네요. 네. 뭐 OCI를 여러분들이 태양광 회사로 보시면은 잘못된 보신 겁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게 하나 있어요. OCI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OCI가 웨이퍼를 만드는 데까지, 그러니까 단무지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제 폴리실리콘이 밀가루 반죽 같이 됐는데 그 밀가루 반죽 같이 해서 그 단무지처럼 쫙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칩 썰듯이, 단무지 썰듯이 착착착착착 썰면 동그란 게 나오죠. 그 동그란 거를 12인치 와플만하게 만든 거, 이게 바로 웨이퍼거든요. 그 웨이퍼에다가 금속 회로도를 그리면 이게 반도체가 되는 거고, 금속 회로도를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이게 웨이퍼예요. 그런데 이 웨이퍼가를 잘 만들어서 누구한테 납품해야 될까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납품하는 건데, OCI는 국내에 있는 태양광은 다 접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웨이퍼를 반도체에서 납품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태양광 발전소에 있는 셀 형태로 만들어서 판을 만들면 이게 태양광 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기술력입니다. 나머지 셀부터 다 모듈부터는 기술력이 아니라 그냥 조립인 거지.
자, 그래서 OCI는 사실 기술력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쪽만 지금 중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태양광은 거기까지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내는 군산에 있는 공장을 작년도 2월 달에 완전히 철수했어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퍼 그리고 또 포항제철하고 손잡고 옛날에 OCI 머티리얼즈로 기억나시죠? 지금은 SK 머티리얼즈가 됐습니다. 팔았죠. 왜 그러느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만들 때 거기서 나오는 각종 가스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반도체 중요한 소재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OCI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도체 소재, SK 머티리얼즈처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웨이퍼 쪽, 삼성 쪽에 납품하는 거. 이제 반도체 회사라고 보셔야 돼요. 부품 소재로. 그러면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끝난 상태에서. 현재 가격이 약간 좀 부담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10% 갖고 계시네요. 비중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가격에 사는 건 좀 그렇고 다시 10만 원까지도 한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주워 담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투자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또 10%니까 나는 기회 봤다가 5% 정도 더 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 반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쪽이 더 유리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좀 홀딩 전략 했다가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